정읍시의회가 3개월 넘게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안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로 조사되는 등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고령 친화 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여름 날씨는 지난해보다 덥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올여름은 평년 기온인 24도보다 0.5도에서 1.5도가량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정읍시의회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의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시의원이 같은 차에 타거나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는 정읍시의회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의회 한 여성 의원이 동료 의원 A씨를 고소한 것은 지난 2월. 1년 넘게 A 의원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듣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후 정읍시의회의 대응입니다. 민감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시의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시의원을 상임위가 같다는 이유로 한 차에 태우고 의회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고소 후 2달이 지난 4월 정읍경찰서에서 공무원 범죄 수사 상황 통보서가 정읍시 의회로 송달되면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이 상정됐지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6명만 찬성을 했어요. 과간에. 그러면 의원님들 나름대로도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정읍시 의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의회에 직접 성명서를 전달하며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올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루속히 윤리특위가 열려서 제가 결정을 해서 정읍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정읍시의회가 정확하게 좀 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의원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시회에서 정읍시의회가 이번에는 윤리특위를 구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고령화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을 사회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4%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농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지역에서는 은퇴자 등 희농 희망자들의 농업 관련 일자리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로도 어떤 농업 또 화훼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도시에 있는 인구 유입을 오히려 우리가 농촌으로 유입한다면 전라북도가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농업이 강점을 더 부각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연구원은 노인 인구 증가 시대에 맞춰 고령 친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 친화 은퇴자 체류 모델과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고령자가 이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같이 머물면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고 지역의 활용으로 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고령 친화 대표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체류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과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개발과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퇴자 교육연수원 건립 등 고령 인구들이 살기 좋은 사회적 여건 조성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고창에서 전자반지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A씨는 22일 0시 30분쯤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이후 전북 지역 스쿨존 안에서 첫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2살 비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비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여름 날씨는 지난해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올여름은 평년 기온인 24도보다 0.5도에서 1.5도가량 기온이 높을 것이라며 올해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집계하는 여름철 폭염 일수는 20일에서 25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은 평년 수준으로 9개에서 12개 정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개에서 3개가 전북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실군이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군은 오수면의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을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오수면 오수의견 관광지 일대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펫카페와 레스토랑, 반려동물 놀이터와 동물매개 치유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장진규 임실군 도시재생팀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추진 중인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시설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 주천면 일대에서 최근 출하되기 시작한 춘향골 시설 복숭아는 노지재배 복숭아보다 40일가량 빠르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주천면 일대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당이 높고 향이 좋은 그린 황도를 주로 재배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주천면을 중심으로 30여 농가 11헥타르에서 시설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당도도 좋고 이제 식감도 좋아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남원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 공공의과대학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서울시 공공의대는 시립으로 남원 공공의대와 성격은 다르지만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가 대도시인 서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폐지와 플라스틱, 고철,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이 곤두박질치면서 도내 고물상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입 재활용품을 찾는 재활용품 제조업체가 늘면서 고물상과 수거 노인 등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도내에서 거래되는 폐지와 신문지 가격은 1kg당 각각 40원에서 50원, 50원에서 6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30원에서 40원, 40원에서 50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재활용품이 쌓인 고물상 측에서 물건을 적게 받거나 안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폐지나 고철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신동 일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유모 씨는 재활용품 가격이 워낙 바닥을 치면서 하루 종일 수거해도 4,000원에서 5,000원, 적게 하면 2,000원에서 3,000원 남짓을 받는다며 또한 수거를 해가도 요새는 물건을 전부 받지 않는 고물상도 있어 일부러 덜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기도 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활용품 원자재가 저렴하다는 점과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이 맞물려 국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도내 고물상 업계가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외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로 영업 부진에 빠진 4인 이하 소규모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개선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6월 3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정읍시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접수된 신청업소에 대해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5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9도, 남원 10도, 순창은 11도, 부안, 정읍, 고창 12도, 김제는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와 부안, 고창이 25도까지 오르겠고 남원, 순창, 임실과 정읍은 26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밀린 빨래 하셔도 좋지만 조만간 비 소식이 있어 차는 내부만 정돈하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땐 선크림 충분히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그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하다가 목요일부터 다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